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8살 이성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제가 직접 겪은 실화입니다. 아마 들으시다 보면 이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있나 싶으실 텐데 저도 그때는 꿈만 같았습니다. 아니, 악몽이었다고 해야겠죠. 저희 아내 한유진과 처음 만난 건 직장에서였습니다. 당시 저는 중견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있었고 유진이는 신입사원으로 들어왔죠. 첫인상부터 참 매력적인 여성이었습니다. 밝고 활발한 성격에 일도 열심히 하고 무엇보다 저를 많이 따라줬어요. 연애 시절에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2년 정도 만나다가 결혼까지 하게 됐죠. 그런데 문제는 결혼 후에 나타났습니다. 정확히는 처가댁을 본격적으로 알게 되면서부터였어요. 연애할 때도 가끔 유진이 어머니가 점을 보러 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는 그냥 나이 드신 분들이 가끔 하시는 일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 정말 심각한 수준이더라고요. 장모님은 말 그대로 점집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기본이고 큰일이 있으면 매일같이 가셨어요. 그것도 한 곳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 점집을 순회하면서 말이에요. 강남에 유명한 점집이 있다고 하면 택시를 타고라도 가시고 인터넷에서 유명하다는 무당이 있다고 하면 전국 어디든 찾아가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문화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희 집은 그런 걸 전혀 믿지 않는 집안이었지만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무조건 점집부터 가셨어요. 어느 날은 장인어른이 감기에 걸리셨는데 병원을 가는 게 아니라 먼저 점집에 가서 언제 나을지 물어보시더라고요. 또 어느 날은 유진이 동생이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회사에 지원할지도 점집에서 물어보고 결정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집안 대청소를 언제 할지, 김치를 언제 담글지까지도 점집에서 날을 받아서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제가 그 집안으로 들어간 거니까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유진이도 연애할 때와는 달리 결혼하고 나서는 어머니 영향을 많이 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우리 엄마가 그래서 미안해라고 하더니 점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결혼 1년 후 유진이가 첫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아빠가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때부터 상황이 정말 심각해졌습니다. 장모님이 점집에서 아이의 성별을 미리 알아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아직 성별을 알 수 없는 시기였는데 말이에요. 점집에서는 아들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장모님과 유진이는 아들 용품만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아들 이름도 점집에서 받아오시고 태명도 점집에서 지어주신 걸로 부르더라고요. 저는 그냥 웃어넘겼어요. 성별은 어차피 나중에 알게 될 거니까요. 그런데 몇 달 후 병원에서 딸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딸도 좋다고 했는데 장모님과 유진이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점집에서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점집을 찾아가서 다시 물어보시더라고요. 결국 서너 군데를 돌아다니셨는데 어떤 곳에서는 아들이라고 하고 어떤 곳에서는 딸이라고 하고 제각각이었어요. 그런데 장모님 말씀이 가관이었습니다. 의사들이 요즘 실력이 없어서 잘못 본 거야. 우리 선생님은 50년 경력이신데 틀릴 리가 없어. 이런 식이었어요. 결국 출산할 때까지 아들 용품과 딸 용품을 반반씩 준비해놨죠. 출산 당일 정말 딸이 태어났습니다. 제 첫 아이 예쁜 딸 지우였어요. 저는 정말 기뻤는데 장모님은 첫마디가 점집에서 아들이라고 했는데 왜 딸이 나왔지? 였어요. 갓 태어난 손녀를 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정말 미친 듯이 점집을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아이 이름을 지어달라고 가시고 언제부터 밖에 나가도 되는지 물어보러 가시고 첫 외출은 언제 해야 하는지 누가 안 와도 되는지까지 전부 점집에서 결정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아이가 기침을 조금만 해도 점집에 가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시고 밤에 잘 안 자면 또 점집에 가서 이유를 묻고 오시더라고요. 의사한테 가자고 하면 점집에서 괜찮다고 했으니까 괜찮아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아이가 생후 3개월 정도 됐을 때였어요.
아이가 며칠 동안 잘 안 먹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소아과에 가자고 했는데 장모님이 먼저 점집에 가서 물어보고 오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점집에서는 아이한테 나쁜 기운이 있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굿을 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어머니, 아이가 아픈데 병원부터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더니 장모님이 화를 내시면서 당신은 우리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 점집에서 굿하라고 했으니까 굿부터 하고 나서 병원에 가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유진이도 완전히 어머니 편을 들었어요. 여보, 우리 엄마 말이 맞아. 굿 한 번 하는 게 뭐가 그래? 아이 건강을 위해서인데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화가 났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겠다는 생각에 마지못해 동의했어요. 그 다음 날 집에 무당이 왔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갓난아기가 있는 집에 푹 치고 징치고 요란하게 굿을 하는 거예요. 아이는 놀라서 계속 울고 저는 미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굿이 끝나고 나서도 아이 상태는 그대로였어요. 결국 저는 강제로 아이를 안고 병원에 갔는데 단순한 감기였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감기 기운이 있어서 식욕이 떨어진 것 같네요. 며칠 약 먹이면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허무했어요. 그 복잡한 굿을 할 시간에 병원 한 번만 왔어도 금방 해결될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장모님과 유진이의 반응이 더 가관이었어요. 봐, 굿을 해서 좋아진 거야. 굿 안 했으면 더 심해졌을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말문이 막혔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어요. 아이가 조금만 보채도 점집, 잘 안 먹어도 점집, 잠을 안 자도 점집, 그리고 점집에서 굿하라고 하면 무조건 굿. 한 달에 두세 번씩은 집에서 굿을 했어요. 더 황당한 건 아이 키우는 방식까지도 전부 점집에서 결정한다는 거였어요. 언제부터 이유식을 시작할지, 어떤 음식을 먹여야 할지, 언제부터 걸음마를 시킬지까지 전부 점집에서 날을 받아서 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아이가 열이 났는데 점집에서 오늘은 병원에 가면 안 되는 날이라고 했다면서 병원에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어머니, 아이가 열이 40도인데 병원을 안 간다고요? 라고 소리쳤더니 유진이가 여보가 너무 예민해. 내일 되면 가면 되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날 밤에 아이 열이 더 올라서 응급실에 갔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의사 선생님이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아이 열이 이 정도면 바로 와야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죄송하고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도 장모님과 유진이는 전혀 반성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봐, 굿 덕분에 큰 문제 없이 넘어간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지우가 돌이 됐을 무렵 유진이가 둘째를 가졌습니다. 저는 정말 기뻤어요. 이번에는 좀 더 정상적으로 키워보자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장모님이 점집 순례를 시작하시더라고요. 임신 3개월쯤 됐을 때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유진이가 침대에 누워서 울고 있더라고요. 왜 그래? 어디 아파? 라고 물어봤더니 여보 미안해라고 하면서 더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날 장모님과 함께 유명한 점집에 갔었대요. 거기서 점쟁이가 뱃속 아이의 사주를 봤는데 지우와 상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낳으면 안 된다고 지우가 크게 다칠 수 있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지워야 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설마 점집 말 믿고 뭔가 한 건 아니지? 라고 물어봤는데 유진이가 더 심하게 울면서 미안해 여보. 이미 병원 다녀왔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뭐라고? 너 설마? 라고 물어봤더니 유진이가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제 동의도 없이 점집 말만 듣고 둘째를 지운 거였어요. 저는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너 정신이 있는 거야? 점집 말 듣고 내 아이를 죽였어? 라고 소리쳤더니 유진이가 지우를 위해서였어. 점집에서 둘째가 태어나면 지우가 죽는다고 했어. 라고 되소리치더라고요. 그때 장모님이 나오시더라고요. 사위야 진정해.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선생님이 그러는데 어떡해.
지우가 죽을 수도 있다고 하시는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점집 말 듣고 아이를 죽였다고요? 라고 했더니 죽인 게 아니라 지우를 살린 거야. 둘이 함께 있으면 둘 다 위험하다고 했어라고 하시더라고요. 유진이도 여보, 나도 정말 힘들었어. 하지만 지우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었어. 만약 둘째 낳고 지우한테 뭔 일 생기면 어떡해?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말이 안 나왔어요. 점집 말만 듣고 제 동의도 없이 둘째를 지워버린 거예요. 너희들 정말 미쳤나? 점집이 뭔데 우리 가족 일을 결정해? 그리고 나한테 상의도 없이? 라고 소리쳤어요. 유진이가 상의하면 여보가 반대할 거 알잖아. 그래서 혼자 결정한 거야. 지우를 위해서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숨이 막혔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잠을 못 잤어요. 제 둘째 아이가 점집 말만 듣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것도 제가 모르는 사이에 말이에요. 정말 분하고 억울하고 화가 났어요. 다음 날 저는 유진이한테 너 정말 미쳤나? 점집이 신이야? 왜 점집 말만 듣고 그런 중요한 걸 혼자 결정해? 라고 따졌어요. 유진이가 여보도 지우 사랑하잖아. 지우한테 뭔 일 생기는 걸 바라지 않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우 사랑하는 것과 둘째 죽이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야. 그리고 점집 말이 맞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유진이가 우리 선생님은 정말 유명하신 분이야. 절대 틀리지 않아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이 사람이 이해가 안 됐어요. 점집을 맹신하는 건 그렇다 쳐도 제 동의 없이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내리다니요. 그 후로 며칠 동안 저는 정말 우울했어요. 일도 제대로 안 되고 밥도 못 먹겠고 제 아이가 점집 때문에 사라져 버렸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유진이는 오히려 제가 이해해 주기를 바라더라고요. 여보, 나도 정말 힘들었어. 하지만 지우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라고 계속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때 정말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점집 말 듣고 제 아이를 죽이는 사람과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여보, 우리 이혼하자라고 말했을 때 유진이가 정말 놀라더라고요. 미쳤어? 이혼? 그게 말이 돼?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말이 돼. 점집 말 듣고 내 아이 죽인 사람과 어떻게 살아? 라고 했어요. 유진이가 울면서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어요. 늦었어. 이미 내 둘째는 죽었어. 그것도 점집 때문에라고 했어요. 이혼 절차가 시작되고 나서 유진이와 처가댁 사람들이 정말 당황했어요. 설마 정말로 이혼할 줄은 몰랐던 것 같더라고요. 장모님이 찾아와서 사위야, 우리가 잘못했다. 앞으로는 점집 안 갈게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어머니, 너무 늦었어요. 이미 제 아이 하나가 점집 때문에 죽었는걸요라고 했어요. 재판에서 저는 그동안의 모든 상황을 증거로 제출했어요. 병원 기록들, 구피용 영수증들, 그리고 무엇보다 둘째를 지운 병원 기록까지 말이에요. 점집 말만 듣고 남편 동의 없이 임신 중절을 했다는 건 정말 충격적인 증거였어요. 판사님도 점술에 의존해서 중요한 가족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어렵게 한다고 판정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양육권은 저에게 주어졌어요. 이혼이 확정된 후 저는 지우와 단둘이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점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어서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지우가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갈 수 있고 정상적인 육아를 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아이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요. 가끔 둘째 생각이 나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만약 점집이 없었다면 지금쯤 두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지우라도 제대로 키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점집에 의존하지 않고 상식적으로 말이에요. 지금 지우는 4살이 되었는데 정말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아프면 병원에 가고 예방접종도 제때 마치고 정상적으로 키우고 있어요.
가끔 사람들이 아이한테 엄마가 필요한 거 아니냐고 말하지만 잘못된 엄마보다는 혼자 키우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지우가 점집이나 미신에 의존하지 않는 아이로 자라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아프면 병원 가자라고 말하는 아이가 되었거든요. 앞으로도 지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리고 절대 미신에 의존하지 않고 상식적으로 키울 거예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아이를 위해서 용기를 내시길 바라요. 미신보다는 상식이 더 중요하니까요. 오늘의 사연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